네,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어닝 시즌 앞두고 실적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망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중국 센터장님의 분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일장 흐름 또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주임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글로벌 긴축 정책 강화되면서 국내 시장 투자 심리 위축이 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늘면서 지수 하락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 움직였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다이나믹 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 운송 판매법인 지분을 67% 인수했는데요. 이렇게 최대 주주가 되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셔도 10%대 가장 강한 상승불을 켜낸 모습이죠. 모 회사인 EV 첨단 소재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 9.97%, 4.67% 강하게 오른 모습입니다. LB루셈의 530억 규모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공시에 움직인 일진 디스플, 역시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간 모습이죠. 9.97% 강한 상승세를 펼쳤습니다. 일부 인공지능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JLK는 뇌졸중 분석 솔루션을 도입한 국내 병원이 71곳을 돌파했다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외에서도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4.47% 오른 모습이네요. 솔로엠은 경쟁업체로 인한 반사이익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역시나 2.81% 강한 상승세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어떤 하나의 테마라기보다는 종목단에 서로 다른 이슈들로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한번 보면 좋을까요? 저는 솔로엠이라는 종목을 보고 네. 있는데요. 특히 솔로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ESL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인데 네. 이번 그 경쟁업체와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후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특히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ESL 경쟁 시장 내에서 2위 업자를 지키고 있고 가격 1위 업자는 표시. 네, 맞습니다. 예. 가격 표시를 하는 이제 전자 표시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ESL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실 이런 부분이 인력적인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테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적용되는 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었는데 사실 이 1위 업체라는 SES 이마고테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회사고요. 이마고테그가 사실 기존에 뭐 많은 수주 물량이 나와서 사실 이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왔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쯤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수주에 대한 이 단가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특히 대규모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실 적자 수주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시장에서 비춰지자 이제 SAS 이마고테그 같은 경우는 주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었고요, 하루 만에. 근데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솔로엠이 좀 반사 수혜를 받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마고테그 같은 경우에는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사들 대비 상당히 이 마진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오히려 더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네네. ESL에 들어가는 뭐 통신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품 내에서 자체적인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재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이마고테그가 이 적자로 이렇게 수주를 한 것을 대비해 봤을 때 솔로엠은 아직도 여력이 남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렇게 이마고테그가 이런 적자적인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경쟁률을 솔로엠에게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솔로엠의 좀 반사적인 수혜로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대규모 적자 수주 사실이 보고된 또 프랑스 경쟁 업체 이슈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솔로엠입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9,0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팔아치웠고요. 개인 홀로 또 6천억 규모로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외국인이 762억 원 순매도에 나섰는데요. 자,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입니다. 인슐린 펌프 기업 이오플로우,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 연이은 수주 잭팟의 HD 한국조선해양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각각 19거래일, 11거래일, 8거래일 이렇게 연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맞이 다이어트 열풍이 이어져서일까요? 체성분 측정기기 업체 인바디는 기록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놓치지 않고 장바구니에 넣는 모습입니다.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센서 기업 아이센스까지 외국인의 매수 리스트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6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뉴진스 돌풍에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하이브, 흑자 전환이 예고된 화장품주 토니모리가 먼저 보이는데요. 13거래일, 12거래일 연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DDR5 전환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TLB도 기관의 관심 종목에 포착됐습니다. 역시나 1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기관이 눈독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각각 확인을 해보면 9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이 담은 종목들 보니까 의료기기 쪽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이오플로우에서는 뭐 인슐린 펌프겠고, 인바디, 또 아이센스까지, 뭐 체성분, 또 혈당 측정기까지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저는 일단 인바디라는 종목을 보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아마 올해 네. 초에도 얘기를 했던 종목인 것 네. 같은데요. 특히 의료기기가 계속적으로 상위 수급 쪽에 이제 머물러 있는 이유는 사실 좀 미국 쪽 의료기기 쪽 이제 그 원격 의료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이 되는 것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이 원격 의료가 되려면 사실 이 가정용 의료기기라는 부분이 먼저 발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존 국내에서는 상당히 포화 상태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미국 법인 쪽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연성장률 한 55%를 작년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네. 미국 법인은 특히 뭐 이전에 뭐 미국 해병대에 대한 그 수주 공시라든지 또는 뭐 계속적으로 나가는 피트니스 센터향 이런 매출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뭐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분석 기기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 좀 원격 의료 관련한 신성장 동력을 조금씩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VWA 라인이라고 해서요. 네. 의료용 쪽으로 이제 의료기기, 의사용, 특히 기존에는 뭐 피트니스용으로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 이 의사들의 편견에 대해서도 이것은 그냥 헬스장에 쓰는 기구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네. 이 새로운 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이 네. 의료용 쪽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서 네네.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생체 데이터로서는 유일한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테마가 계속적으로 돌게 된다면 사실 이 원격 의료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생체 데이터에 대한 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스토리 라인을 엮어간다면 특히 인바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9,3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원격 의료 섹터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인바디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기관 순매수 특징주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LB라는 종목을 네. 보고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사실 PCB 기판 업체로 상당히 많이 알려진 업체고요. 최근에 그 AI, HB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MLB를 제조하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대덕전자 또 뿐만 아니라 뭐 FCBGA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TLB는 이 AI 반도체 내에서도 상당히 제일 처음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네, 볼 수 가장 있겠고요. 반등이 빨랐던 네. 그렇죠. 사실 뭐 이번 TLB 같은 경우에는 DDR5 관련으로 좀 많이 상당히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HBM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지만요. 이 AI 시장이 계속적으로 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그 재고 소진을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이 TLB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판 업체들이 대부분이 이 FCBGA라든지
새로운 기판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TLB는 아직도 그 PCB에 대한 높은 메모리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DDR5라는 전환이 왔을 때 상당히 좀 레버리지가 세다라는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DDR5 같은 경우는 물론 한 2년 전부터 이 DDR5 전환이 시작된다, 계속된다라는 계속 말이 계속 나왔었죠? 네. 나왔었는데 이제야 좀 모멘텀이 아마 살아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까지는 DDR5가 한 20%까지 이제 전환율이 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 이 전환율이 침투율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특히 이런 그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반도체 기판 내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FCBGA라든지 MLB 이런 부분 쪽만 계속 보실 것이 아니라 네. 이 PCB 업종도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TLB 지금 2024년에 DDR 침투율이 DDR5의 침투율이 40~50% 정도 예상된다 말씀 주셨고요. 구조적인 반등의 초입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번 잘 살펴보자. 가격 전략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주임님께서 워낙에 이 놓치기 쉬운 틈새 실적주들 위주로 잘 많이 가져와 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 이지웰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복지 포인트 네, 관련. 복지 포인트 1위 사업자인데 사실 좀 재미없는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 시장 내에서 1위 사업자로 되어 있고요. 사실 뭐 다들 느끼셨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에 5월 8일에 뭐 이런 선물을 이렇게 많이 좀 당황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는 선택적 복지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상당히 직원들의 좀 니즈를 좀 충족시켜주고 네.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편리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선택적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공기관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다 도입이 되어 있지만은 이 민간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20% 가까이밖에 아직은 네. 도입이 안 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는 현대 백화점 그룹을 이제 편입 이후에 좀 시너지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왜냐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시너지가 확대되고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포인트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복지 포인트 내에서 사업자 1위로서 이제 점화를 하고 있고 수주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좀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는 특이한 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그 현대차 2교대 직원들에 대한 타 경쟁 업체가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 이 현대 이지웰에서 아마도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 네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좀 사업 같은 경우는 BPO라고 해서 이 회사 총무부에 대한 부분을 좀 대리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는 것이 뭐 화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상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신해서 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벤디스라고 해서 특히 최근에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강남 일대 아니면 오피스들이 많은 이제 단지 일대에 좀 많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식권대장이라고 해서요. 네. 기존에 뭐 구내 식당이 아닌 이제 식권을 가지고 어플로 해서 이제 그 등록된 식권대장에 등록된 이제 음식점에 가게 된다면 그것을 이제 차감하게 되는 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좀 BEP를 넘기게 되면서 좀 빠른 사업 다각화가 좀 많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업들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요. 1위 플랫폼 사업자를 10% PR 10배 이하로 지금 살 수 있는 확연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대 이지웰에 대한 가격적인 접근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일단 7,8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300원으로 짧게 손절을 권하겠습니다. 네, 종목단에 관련한 이슈들 오늘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김용민 주인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